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길남입니다. 여러분 모두 필기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왔는데요. 올해는 다소 좀 이른 시기에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내년도 교육 사업을 그 계획을 세우는 학교 현장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서둘러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우리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년 발표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은요,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보셔야 하는 필수 자료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무조건 그 내용을 막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 정책의 정확한 명칭, 취지,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료는요,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영상 설명글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선 컨텐츠,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교육의 방향, 그리고 경기교육 정책의 하위 4가지 정책으로서 첫 번째,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두 번째,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세 번째,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네 번째,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제시된 사항은 학교에게 좀 집중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과의 어떤 협력이 집중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간을 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어디서 보신 거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지난 한 4달 전쯤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이라는 자료에서 그 제시했던 내용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자료는 워낙 중요하기에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만약 그 자료를 보셨다면 지금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내용이 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3가지 섹터, 어떤 것이 제시됐는지 기억나시나요? 학교,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였죠. 지금 목차에 제시된 정책 1, 2, 3, 4 중에 정책 1이 학교, 정책 2가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정책 3이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 미래교육 자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방향을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해 놓았네요. 가장 위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경기교육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미래교육의 중심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이라는 용어 보이시나요? 이 역시 앞서 발간했던 경기 미래교육 자료에서도 강조를 했던 키워드입니다. 자, 그 자료에서 제시한 내용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경기 미래교육 자료 10페이지, 경기 미래교육의 인재상으로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공감과 포용,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되시죠? 그죠? 인성과 역량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의 원 모양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4가지 정책이죠. 미래교육의 중심인 새로운 경기교육은 학교 자율, 지역과 협력, 배움의 확장, 그리고 행정적 지원, 이 4대 정책을 삼아 자율, 균형, 미래라는 기조가 있죠. 이 3가지 키워드는 말 그대로 기조입니다. 경기교육의 기본이 되는 철학인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하는 키워드인 거죠. 이러한 기조에 근거해서 또 나오네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이걸 갖춘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교육의 중심인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 3페이지,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키워드를 잘 체크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자, 키워드 바로 나오네요. 그죠? 학교,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 이 3개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아니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미래교육에서도 제시된 세 가지 섹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마치 2025 경기 교육 기본 계획은요, 마치 경기 미래교육 자료의 확장판, 부분 개정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통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제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별적인 공부를 통해서든 반드시 미래교육 자료는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아래 내려오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기술들의 발전 눈부시죠, 그죠?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산업, 교육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죠? 여기 빠졌는데 뭐 다문화 또는 세계화, 사회로의 어떤 이런 변화로 우리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뿐입니까? 또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에 가깝지 않아요, 그죠? 단순히 조금 불편한 수준인가요? 아니죠. 최근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주는 경고,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은,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상록수와 같이 유지한다는 게 답일까요? 사회가 변하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인재상도 변하기 마련이겠죠? 교육도 따라서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은요, 학교가 중심이 되는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 협력 교육을 선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력과 인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은요,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개별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하이러닝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하이러닝을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일원이 되시겠다면 여러분이 하이러닝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별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 이 하이러닝은 절대 빼먹지 않으셔야 하는 키워드인 거죠. 실제로 하이러닝은요,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DT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교육 현장에 적용한 그런 플랫폼이에요. 경상남도였나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아이톡톡과 같이 다른 17개 시도 중에도 몇몇 시도들은 시도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가장, 제가 다 봤는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인공지능 종합학습 플랫폼이 이 하이러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 AIDT 개발 과정에서 이 하이러닝 일부분을 참고했다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정말 여러 부분에서 앞서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 이런 진취적인 시도, 이런 시도 속에서 얻었던 성과와 성찰에 기반해서 개별 학생들의 꿈을 존중하고 그 꿈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 나오네요. 세 가지 경기 미래교육 시스템인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두 번 돼요. 그죠? 경기 온라인 학교로 두 번 띄우고 공교육을 이렇게 실습했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요,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합니다. 미래교육의 중심인 새로운 경기교육이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첫째, 학생이 미래세대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공교육을 확대하는 교육체제로 새롭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어떤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편협된 지식만을 반복 연습한다? 한 가지 기술만을 반복 연습한다? 안 되겠죠, 그죠? 공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학교만이 아니라 경기 공유학교나 경기 온라인 학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둘째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는 단순히 아이들이 머물고만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죠. 물리적 공간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들,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자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체 또는 관공서 이런 그런 기관들의 협력은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셋째,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남들을 따라가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로봇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봇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나요? 로봇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명령을 쉬지 않고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나요? 수동적인 명령만을 기다리는 그런 로봇들과는 구분되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서 쓰임받는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자율, 균형, 미래라는 3대 기조가 나오네요. 또 반복적으로 인성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요, 스스로 공감, 포용, 공존, 그리고 세계 시민까지 경기 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이 여기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인력스 공포공세 정도는 외울 것 같습니다. 인력스 공포공세 이 정도 외울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래에 3대 정책 기조가 나오는데요, 이는 지난 2024년도에도 강조했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셨던 분들은 똑같은 게 있네 하실 겁니다. 여기 서술되어 있죠. 다양한 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켜야 할 원칙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자, 각각을 볼게요. 자율은 뭡니까?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경기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이건 경기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기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개별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책임감 있게 실천하게끔 힘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그것과 좀 일맥상통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의 어떤 지침을 이렇게 탁 내려주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탑다운이라고 그러나요? 탑다운 방식의 그런 관료제적 운영이 아니라 이제는 개별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 다음, 균형은 뭔가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경기교육의 다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본질, 근본적인 성질이죠. 근본적, 사전적인 의미로. 그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것. 에센셜하고 펀더멘털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데, 균형은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경기교육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죠? 성별도 다양하고요, 피부색도 다양하고요, 장애 유무를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우리 구성원들로 경기교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본질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서술되어 있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존중을 해주면서 조화롭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즉, 교육과 관련한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경기교육은 최근 이 미래 굉장히 많은 힘을,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교육뿐만이 아니죠. 교육부나 다른 17개 시도 이 범세계적으로 지금 이 미래의 교육에서의 미래는, 이 Future Education은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적 기반에 두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경기교육,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교육은 어떠한지 볼까요? 경기교육이 열어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미래, 모든 학생이 저마다 스스로 꿈을 펼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미래라는 것은 바로 경기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겠죠, 그죠? 그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노력 방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로마자 2번으로 되어 있는 경기교육 정책은요, 총 4개의 교육 정책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죠. 3대 정책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를 바탕으로 4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서 목차에서 살펴본 4가지 정책이 나오는데요, 키워드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으로는요,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자율과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자율성은 반드시 뭐가 따르나요? 채무성이 따르죠.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는 역량 기반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정책은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인데요,
지역과 협력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죠. 이후 살펴보겠습니다만 경기 공유학교와 지역협력 융합교육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우리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속담이긴 한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두 번째 정책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사항, 그 관계가 있는 그런 속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확대해서 학생의 꿈을 펼치고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거죠. 다음 세 번째 정책은요. 시공간을 넘어서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시공간 초월이라는 키워드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특정한 한 학교라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정해진 어떤 시간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이 공교육의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거죠. 기존에도 온라인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적혀있듯이 공교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앞서 미래교육과 관련한 정책 설명 영상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교육들이 지나치게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국가 통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공교육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맞춤형 학습. 앞서 그 AIDT를 비롯해서 하이러닝. 근데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관리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더불어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가 뒤에서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정책은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정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깊게 봐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행정적인 측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뭔가 비중이 약한 정책이긴 합니다. 자, 뒤에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한다라는 정책인데요. 경기교육은요, 자율과 책임으로 공동의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공동의 학교 문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존 학교 문화라면 어떤 거죠? 교장 선생님의 문화, 관리자들의 문화, 시도교육청의 문화가 좀 지배했습니다. 이와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라는 거라서 공동의 학교 문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을 통해서 미래 인재로 성장토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난 교육과정과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역량이라는 용어는 숱하게 많이 제시되는데, 여러분 막상 역량이 무언가요? 역량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면 막상 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뭔가 클리어하게 나름대로 답변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량의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역량은 영어로 이 컴피턴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능력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량의 정확한 정의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높은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이 가진 구체적인 행동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쉽기 때문에 4번대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은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모두 교육부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자격은 인정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교원 자격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의 수업, 생활 지도 능력, 학급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행동 특징이 어떻게 보면 모두 같은가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같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교육 현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선생님을 하면 안 되는 분인데도 교직에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없어야 되지만 저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고 해서 모든 교사로서의 역량이 발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역량이라는 말은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즉, 교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한 개념, 이런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아이들을 때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또 어떨 때 따끔하게 혼도 내주고 하는 그런 아껴주고 지지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성과를 나타내야 하기에 다양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골고루 갖춰야 되는 거죠. 즉 경기 교육은요, 지식 기반 교육이나 기술 기반 교육이 아니에요. 역량 기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여기 나오는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아무거나 정하시면 안 돼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딱 6개를 딱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정한 이 6가지 역량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까지. 이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 역량이라고 하면은 그 역량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면접하시는 분들께서 상호관계 역량과 창의성 역량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아무렇게나 뭐뭐뭐 역량, 뭐뭐뭐 역량이라고 하면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도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걸 한번 멘토링 해드린다고 봐드리면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수업 나눔이나 이런 데서, 면접에서. 학생들이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은 제가 가장 중시하는 역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럴듯해요. 그죠? 다양한 학습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역량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역량을 언급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역량은요, 지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역량이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의사소통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명칭 변경되었어요. 그렇죠? 답변하실 때 이 6가지 역량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답변에 녹여서 말씀하시면 좋은 거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까지 6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의 내용으로 내려오시면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성 및 시민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해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공동의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옆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경기교육의 구체적인 노력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제시되죠. 역량 기반 교육 강화와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우선 역량 기반 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제시된 3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교육 확대, 아이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나와요. 가장 먼저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시면 경기 미래교육과정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지난 2023년 9월에 경기도 교육청이 새롭게 발표한 교육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개발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교육의 중심이라고 외치며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이 경기 미래교육과정인 거죠.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계획 자료는 이 영상의 설명글에 URL 주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서술되어 있는 경기 미래교육과정의 등장 배경을 한번 볼까요? 교육 현장에서 부각되는 문제와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오고 나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지적됐던 것이 바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초 학력이 저하됐던 문제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경기도 교육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급증하게 됐고, 과거의 사실과 지식 중심에 이루어지던 평가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역량에 기반한 학생 평가로 이제 변화되기, 또 그걸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경기 미래교육과정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더불어 단순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 세 번째,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온라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구글에 경기도 학습으로의 평가 강화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얼마 전에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되었네요. 그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습으로의 평가 내실화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성취평가, 선도교원 양성 추진에 대한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성취평가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은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고. 심지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금 관련 선도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면접의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 비판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면접에서는 현명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유아, 노예 중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대한 사항이 나오네요. 실제 경기도 교육청은요, 유아를 비롯한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논리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또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다는 건데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동영상이나 자료집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우수한 관련 수업 사례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역량 기반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두 번째 노력은 바로 맞춤형 교육 확대입니다. 지난 AIDT를 설명해드리는 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언급했던 키워드가 바로 이 맞춤형 교육일 것 같아요.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과 수준,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경기교육의 구체적인 노력 방안 4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학습 선택권 강화입니다. 당연하겠죠. 학습자 맞춤형이라는 것은 아마 학습자가 원하는 것, 학습자의 선택에 따른 것, 이것이 아닐까요?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어떤 선택권을 중시해야 하는. 두 번째는 기초, 기본 학력 보장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좀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질문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도대체 맞춤형 교육과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한다는 게 왜 이걸 같이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기초, 기본 학력이 뭡니까?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갖춰야 하는 성취 기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학교를 다녔다면,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미니멈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은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선행학습을 통해서 기초 기본 능력을 다 갖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정규교육 과정을 모두 겪었을 때도 여전히 기초 기본 학력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습자들의 수준과 능력 차이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수준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다음은 다문학생의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뭔가 좀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문학생이라는 학습자 특성이 더더욱 다양하겠죠. 가정 환경도 다를 것이고 부모의 국적 다를 것이고 엄청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좀 되게 좀 반가운 내용이 또 나와요. 바로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 맞춤형 교육 확대에 대한 사항 중에서 네 번째 사항은 다양한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학습자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사항이 다양하다는 거, 다문학생들 학습 특성 다양하다는 거,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이 스펙트럼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이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적혀있듯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서 제공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IB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사항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키워드만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IB 프로그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줄임말이죠. 그죠? IB 프로그램인데 쉽게 말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책이라고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 막 이렇게 하는 토론회나 그런 학회에 가보면 빠짐없이 제시되는 게 있어요. 바로 대학 입시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거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학습이 아니라 말하기, 토론, 글쓰기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수능 점수 몇 점 더 받아가지고 나름 네임밸류 있는 대학 가고 좀 좋은 학과 가면 뭐 하나요? 연대기별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막 나열한다. 그거 나열할 수 있으면 뭐 하죠? 영어 문법 달달달 외워서 영어 문장 나왔을 때 틀린 어법을 고쳐서 뭐 그거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으면 뭐 하나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요구하는 뭔가 능력은 뭐죠? 역량은 뭐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뭐 예를 들어 전쟁이라고 합시다. 어떤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이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영어라면 정말 외국인과 영어권 외국인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IB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하기와 토론을 중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역량 기반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내 30곳에 불과했던 IB 운영학교가 2024학년도 되면서 145개, 거의 5배 가까이 증가가 했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증가와 함께 경기 IB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좀 질적으로 내시를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이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자 하네요. 그죠? 다음 살펴볼 사항은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학교 자율성 확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경기 자율장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율장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자율장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율장학 운영 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제가 영상 설명글에 통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체계도가 있네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자율장학, 학교 간 자율장학, 그리고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보이시나요? 과거에 여러분 장학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상부기관이라고 쓰는 도교육청, 뭐죠? 교육지원청 이런 데서 단위 학교 운영을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됐다면 새로운 경기 자율장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학교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올해의 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에 같은 과정으로 올해의 어떤 운영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죠. 단위 학교별로 그리고 학교 간의 자율장학을 추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즉 학교의 자율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확대된다는 것을 느끼시죠? 그죠? 다음은 학교 자율과제 운영 내실화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학교 자율과제라는 것은 지난 2023년도부터 시작됐던 정책이에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당면한 문제들 중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진단하고 협의해서 학교별 자율과제를 탁 도출하는 거예요. 이후 이렇게 정해진 과제는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뭔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학교별로 어떤 과제를 자율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근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 자율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제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데요. 전체 학교 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보면요. 기본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압도적이네요. 그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와 예술, 독서, 인문교육 내실화, 다양한 진로 진학, 교육과정 운영의 순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반 교사학습 플랫폼 운영이나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 등 내용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그 다음 도표를 보면 학교 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과제를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 그죠? 정하고 운영하도록. 교육청은 뭘 하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율과제와 관련된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 자율성 확대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평가에 대한 사항이 나오네요.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 강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그리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가 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이후에 평가를 하겠죠, 그죠? 이후에 이 평가의 내용을 활유, 피드백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실천과 평가로 이어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 순환적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어서 또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학교 평가 운영 계획이 있어요. 자료 이 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이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평가를 의미하는 건지 잘 이해되시죠, 그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다는 사항이 위에 딱 서술되어 있고, 아래를 보면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부터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단계를 거치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하네요. 그리고 이후에 학교평가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운영계획 수립한 것에 기반해서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자율장학을 운영해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앞서 자율장학에서 설명이 됐듯 이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학교평가 결과를 그저 결과, 잘했다, 못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운영 계획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자율성 확대의 가장 마지막 사항을 살펴보면요, 바로 사학 및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건데, 그런 거죠. 사립학교나 사교육 운영 기관이 나름의 설립 이념이나 운영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항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올바르지 않은 이념을 가지고 있고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그런 사학이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면 비리 사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립학교나 사교육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인성 및 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 교육 계획에서 인성교육은 기초 역량과 함께 반복적으로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죠? 과연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기본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죠. 뉴스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된 기사가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꼽은 최우선 과제가 뭐냐 했을 때 인성교육이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죠. 실제로 최근 학생들을 보면은 이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좀 끔찍하다. 와, 이게 과연 학생들이 했던 범죄가 맞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한다고? 뭔가 의심이 될 만큼 그런 끔찍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착잡한 마음 드셨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도 이렇게 시책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렇게 명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으로. 다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열린 세계 시민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여러분, 세계 시민교육이 뭐예요? 그것도 뭔가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뭔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시할 때 뺑뺑 시민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이라면 어떤 거죠?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시민인 것이고, 경제시민이라면 경제적인 생활을, 경제적인 개념을 중시하는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시민은 뭔가요?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를 중시하는 거죠? 이 시대적인 흐름상 과거에는 어때요, 여러분? 단일 국가에서 뭔가 국한돼 있었죠, 개념이. 근데 근대적 시민성은 그랬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구촌 사회라고 하죠. 세계화 시대라고 하죠. 그죠? 이런 시민성이 더 강조된 거예요.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류도, 물건도, 그죠?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 세계 시민에 대한 개념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 특징은 어때요, 여러분? 피부색, 성별, 국적, 종교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어떤 정체성, 서로 존중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바로 세계 시민, 글로벌 시티즌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계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교육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세계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 해당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존중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런 가치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바로 뭐라고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교육 실천인데요. 기후위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우리 피부와 와닿는 그런 내용이 이미 돼버렸죠. 그죠? 시간이 갈수록 그 심각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교육을 실천한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 방법,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당 교과와 좀 연계해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하면 더 풍성한 답변이 되겠죠. 마지막 내용은 사회 정서 학습 지원인데요. 이게 인성 시민교육 강화에 어떻게 보면 하위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죠? 인성교육, 시민교육에서 사회 정서 학습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영어로 하면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라고 해서 SEL이라고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회정서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정서 기술은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맞을 거예요. 예를 들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다양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죠? 이런 기술들을 배워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자, 이제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의 마지막 그 포인트인 교육활동 보호인데요. 당연한 사항이겠지만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어야, 그죠? 자율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활동 보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적인 사항이죠.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거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사항이에요. 다음은 상호 존중의 학생 생활 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다음에 나오는 학교 폭력 예방 강화와 함께 뭐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한 교육적 회복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해중재단 이런 게 보이나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학폭이나 학생 인권 침해 그리고 또 교육활동 침해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사안 있잖아요. 이거를 화해하는 그 중재를 제공해서 갈등 당사자 간들의 어떤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관련인들이 서로 그 일을 통해 그 해프닝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해결을 제공해주는 그 관할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 기구인 거죠. 이런 화해중재단의 중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될까요? 선생님들로만? 학부모님들로만? 아니에요. 교육과 갈등을 조정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게 돼요. 법조인도 들어가고요, 경찰관도 들어가고요, 지역 인사도 들어가고요, 퇴직한 선생님들도 들어가고. 어때요? 구성원들 보니까 좀 든든하신가요? 갈등중재 변호사나 생활인권 전문 상담사 등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서 지역 아이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교육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보니까 1년 단위로 위촉을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이 25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25개의 교육지원청에 모든 화해중재단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한 900명 내외, 800명에서 900명 왔다 갔다 하던데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상담사님께서 수당을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화해중재단으로. 근데 그분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수당을 받는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서 아이들의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학교 폭력이나 학생 인권이나 교육활동 침해 이런 사항들이 많은 이런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화해중재단 운영에 대한 내용은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이라고 소설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 정책은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던 것과 좀 비교해서 이번 두 번째 정책은요, 지역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예요. 지역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런 내용들을 좀 포인트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에서도 그걸 하였는데 이번 정책 파트에서도 꽤 중요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역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여 학생이 꿈을 펼치 균형 있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렇죠. 지역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교내 인력과 인프라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양한 전문 인력과 각종 시설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적혀있듯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그 시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그들의 다양한 꿈을 펼치게 되고 균형적인 삶을 가꾸어가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 공유학교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죠? 학교 밖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꿈을 펼치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학습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학습 공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죠? 잠시 후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내용으로 내려오면요, 이러한 지역 공유학교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지역과 협력해서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지역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협력 교육을 강화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다양하죠, 그죠? 풍부하죠.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지역과 협력해서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요. 학생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공적 책임도 확대하도록 해서 지역사회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정책들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협력 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항이 바로 경기 공유학교 운영이에요. 자, 경기 공유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이 기반이 되는 자료는요, 경기도 교육청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보면서 이걸 기초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 공유학교의 정의는 어때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및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 교육 협력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요, 경기 공유학교를 원하는 배움이 다 많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다라고 지칭하는데요. 단위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거죠. 배움이 가능한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혔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인 거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내의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모든 학생이 참여 가능하고요. 운영 시기는 방과후나 주말 또는 방학에도 진행이 되네요. 장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공유 학교로 지정된 기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지역사회 전부는 아니고, 그죠? 즉 공유학교로 지정된 학교 밖의 지역사회 학습터라고 할 수 있죠.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한다? 희망을 하는 학생이 지역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우는 내용은 학교 밖에 다양한 곳이니까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걸 배우겠죠, 그죠?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 공유학교의 위험과 생기부 기지에 관련 사항과 또 역할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목표, 가치에 대한 사항은 그리 어려운 사항 아닐 테고 아래에 경기 공유학교를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있네요, 그죠? 자원 제공자와 자원 이용자가 있는데요. 제공자라면 누구예요? 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지역사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원 이용자라면 배움을 원하는 학습자인 겁니다. 이 둘을 연계하는 플랫폼이 바로 공유학교인 거죠. 플랫폼상에 인력풀과 공간, 시스템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이해되시죠? 그 아래 경기 공유학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요. 비용이 무료라는 사항, 그리고 또 장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당연히 장점이라면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는 것과 기존의 학교 밖의 교육활동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학습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기존의 학교 밖의 교육활동이라고 하면 수요자 중심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노력은 했지만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 많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거. 그리고 누가 운영하는가에 대한 사항도 보이시죠?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기는 하나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 아래로 누르면 부채 모양의 어떤 다양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예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네요. 다양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용을 보시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이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흥미있게 참여할 것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더욱 아래로 내려가면 지역별 공유학교 대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해 놓았는데 경기도 내의 다양한 지역별 어떤 특색을 고려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도식화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하는 그 배움이 다 정말 많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 기본 계획 자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런 공유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앞서 잠깐 살펴보았던 그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사항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공유학교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사항도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네요. 경기 공유학교는 최근 시대적 흐름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역협력 융합교육인데요. 이걸 좀 강화한다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융합과학교육, 예술체험교육, 외국어, 독서교육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죠. 그죠? 이러한 사항을 단위학교에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만의 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 예시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핫한 기술이 뭐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를 딱 지정을 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내 다양한 대학과 그 도교육청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인공지능 그과 관련된 기술, 그 지식 이런 것들을 대학의 교수님이나 대학생 뭐 누나에게 이렇게 그 받기도 하고 지식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여러 관련 학교 간의 인공지능 교육 연합 캠프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과거에 단편 지식을 주입하고 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한다는 거죠. 지역과 협력하고 융합해서 말이죠. 다음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맞춤형 진로 진학교육 운영이라는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끔 진로와 진학교육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직업교육 재구조화 및 취창업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은요.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미래 직업교육을 새롭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취업과 창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내실화에 대한 사항을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미래교육 협력지구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무슨 지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 지자체 단체장이 협력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한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감과 광명시, 경기도 교육감과 성남시, 경기도 교육감과 안성시 이런 특정한 기초 지자체가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해서 해당 지역 교육 생태계를 잘 조성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교육청만의 노력인가요? 아니죠. 해당 지자체만의 노력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만 모을까요? 예산도 함께 모읍니다. 예산도 함께 편성하는 거예요. 더욱 양질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은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협력 책임 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인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시죠. 그런 거죠. 앞서 살펴보셨듯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제약이 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사회로 나간 겁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시설과 기관과 전문가들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 학습에 대한 인정을 학습을 했던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으로,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나 재밌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 해야 되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인정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역협력 늘봄학교 확대인데요. 여러분, 늘봄학교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초등선생님들 경우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죠.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시간이 좀 이른 편이잖아요. 그죠? 학교를 빨리 마치게 되면 학원을 가는 아이도 있고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아주 심하다. 일단 저출생 현상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가게 되면 학부모님들 부담이 되겠죠.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어. 한 명만 키우겠어. 그죠? 이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또 돌봄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돌봄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돌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선택된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정책이에요.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가지고 희망을 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죠. 이 정책은 경기도 교육청만의 정책은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추진해서 17개 시도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일단 경기도 교육의 일원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니 경기형 늘봄학교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이에요. 초1부터 모든 희망 아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거죠. 무료로 말이죠. 예체능, 심리정서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비해놓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둘째는 시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데요. 아침 돌봄으로 오전 7시부터 시작 가능하고요. 오후 및 저녁 돌봄은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돌봄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시간대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는 거죠.
셋째는 거점형 늘봄 학교 운영인데요. 그러니까 지역 내 학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공유학교 형태로 방과후 또는 돌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넷째는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이걸 리모델링해서 안전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또 공간 조성을 좀 아이들이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요. 학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학교 일과를 마치고 비싼 학원, 사교육으로 향하는 그런 것보다 늘봄학교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날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 정책이 잘 정착되면 아이도 학부모도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그 현장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경기형 유보 통합 모델 개발 운영인데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보 통합이라는 것은 유치원과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거죠. 0세에서 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새로운 정책인데요. 여러분들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 네거티브한 기사들 되게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현 정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 이와 같이 현 정권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DT나 이런 것들을, 유보통합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좋지 않겠죠? 문제가 되는 점도 있겠지만 잘 극복해서 현장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정면적으로 없애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네. 자, 다음의 내용은요. 통합적 학생공동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책은요.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건 사회 내용이죠. 그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책임을 가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체육활동을 일상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래 심리, 정서적 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및 건강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요.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영양교육 내시화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세 번째 정책입니다. 바로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미래교육과 관련한 사항들이 거기서 언급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시간을 내쉬어서 꼭 제 컨텐츠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그 자료를 경기 미래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면 학교, 경기 국민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공교육을 확대한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경기 미래교육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섹터죠, 그죠? 이 세 개는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듀테크가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거죠. 경기교육에서 경기 온라인 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예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학습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 기반 조성으로 학습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학생의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시되는 게 바로 하이러닝. 이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AIDT와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미래교육, AIDT에서 설명드렸던 그 미래교육과도 관련한 그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서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하이코칭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교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으로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구체적인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키워드로 바로 시작하네요. 바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이 모색된 거죠. 이와 관련한 경기도 교육청의 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온라인 학교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여기 경기 이음온 학교 운영이죠. 저도 이 학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2025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예요. 온라인으로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예요. 그 시공간적인 한계가 없겠죠, 그죠? 더불어 학점이 인정되는 학점 인정 공립 온라인 학교라는 특징이 있어요. 학점이 인정돼요. 이러한 학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것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실은 농어촌이나 산지촌 학생들, 실제로 제가 농촌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방과후 강사가 안 모아진대요. 강사 수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죠? 아이들이 교육적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또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된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메가스터디 그런 것처럼 녹화를 한 강의를 일방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수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강사와 실시간으로 학생이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개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유의미한 배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력 인정에 대한 사항도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학교에게 학력을 인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죠? 제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요, 관련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세부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요, 우선 AI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이코칭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하이코칭은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교원들이 AI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대1 개인 연수 등을 이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 교육 현장에 도입된 건 아니에요. 한창 개발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 2025년에 본격적으로 이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서 시범적인 운영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나 지역별로, 학교별로, 교육 현장별로 이게 격차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녀보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더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학습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항인데요. 온라인 맞춤형 지원과 평생학습을 확대한다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학습 안전망의 개념을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누구나 안전하게 격차 없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 개념입니다. 동의하시죠? 이와 관련한 정책을 보시면 바로 나오네요. 학습 격차 해소 및 맞춤 지원, 그리고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산,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지원까지. 학습의 격차를 줄여주고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의 중요성은 제가 두 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아래 하이러닝이 나오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말해야 할까요? 너무 말씀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하이러닝은 AI의 본보기가 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보다 1년 반인가 2년 가까이 더 발빠르게 교육 현장에 보급을 했어요. 그 AIDT가 AI 기반의 종합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러닝이 더 빨리 현장에 아이들을 만났던 플랫폼인 거죠. AIDT에서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더 빨리 보급되었고 시행착오도 먼저 겪었기 때문에 하이러닝이 이 AI가 성공적으로 교육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선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평생학습 확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대안교육을 지원한다는 사항, 학부모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사항, 그리고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교육기관, 공교육 임용고시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항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미래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미래교육과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높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에서는요, 국제교류 협력 확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확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디지털 시민이 뭔가요? 앞서 세계시민처럼 이것도 좀 뭔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존에 디지털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들이 중요해진, 그걸 중요시하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디지털 폭력이나 디지털 중독이나 그죠?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온라인 그루밍이나 이런 범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신경 쓸 필요도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삶이 아예 송두리째 삶이 망쳐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소양 교육도 함께 발전하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정책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죠. 자, 다음은 교직원 역량 개발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런 거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죠? 성공적인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관련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적혀있듯이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며 교원 및 교육 전문직의 경력 단계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여기 왜 경력 단계별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고경력자와 저경력자가 함께 연수를 받을 때 고경력자가 좀 민망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력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연수 내용이 좀 다르다 뭐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시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원 연구 역량과 지방 공무원 행정 역량 및 교육 공무 직원 노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제시해 놓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를 내실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번째 정책으로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그죠? 행정적인 측면에 좀 집중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리티컬한 아주 결정적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렵거나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보여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혁신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교육 현장에 근무를 하셨다면 혹시 혁신교육 들어봤는데 하실 겁니다. 과거에 한 3, 4년 전에 그때는요. 경기교육이 곧 경기혁신교육이었어요. 2차 기출문제도 보시면 혁신교육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혁신교육 2.0, 3.0 막 나오고 말이죠. 뉴 버전으로 막 나오고. 근데 요즘은 그런 내용을 현장에서 언급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서 검색창에 혁신교육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원래 예전이었으면 혁신교육과 관련한 부서와 당담, 장학사님 막 성함, 역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죠. 그죠? 혁신교육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교육혁신이라는 사항이 막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혁신이라고 말이죠. 그죠? 과거 한참 혁신교육에 집중을 할 때는요, 이렇게 별개의 어떤 사이트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면 어때요? 와, 사이트도 아예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폐쇄를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혁신교육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미래교육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담당하시는 부서, 당담 장학사님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보내드린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콘텐츠에서 보셨겠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미래교육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교육 정책에 대한 공부는요. 시기가 지난 아웃데이트한 자료를 보시면 안 된다. 기출 문제를 보실 때도 혁신교육이 나오면 버리셔야 되는 거죠. 학교생들의 자료 보는 거 좋아요. 그죠? 학교생들의 공부한 자료 보는 거 좋은데요. 이게 현재도 존재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없어져 버린 정책인지 사이트까지 폐쇄해버리는 정책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면접관 있잖아요. 면접관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심의하고 할 때 참여했던 분들의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죠? 시대에 맞지 않은 시책 공부를 했다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저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아웃데이트한 자료를 공부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1차 시험 공부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2차 앞두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최종 합격일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교육 현장에서 웃으면서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